철부지는요, 계절을 구분하지 못하여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형편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철부지라고 얘기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전의 한수 엄태범태우입니다. 오늘 고전의 한수는요, 철부지로 살지 않는 방법,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봄날이었습니다. 한낮에 깜빡 잠이 들었다가 저녁 무렵에 깨었습니다. 저는 저녁을 아침으로 착각해서 불이 나게 책가방을 두고 학교로 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3월 충분이나 9월 추문이 되면요, 동네 애들에게 가끔씩 이런 일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동쪽에서 해가 떠서 서쪽으로 해가 진다는 간단한 자연의 현상만 알고 있었어도 아마 이와 같은 실수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새벽과 초저녁은요, 똑같이 어둠이 시작되는 시간대입니다. 농부가 밭을 갈아 갈 때는요, 새벽에 나와서 밭을 갈아야 합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집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즉, 새벽에는 밖으로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저녁에는 집에 들어와 쉬어야 합니다. 그런데 때를 알지 못해서 해가 지는 저녁에 일을 하러 나가고 일을 해야 하는 아침에 집으로 들어온다면 아주 난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겨울에 있었던 일입니다. 겨울을 알리는 입동을 한참이나 지났으나 지구온난화로 며칠째 스산한 안개비가 밤새 내렸습니다. 내일 모레면 제대로 된 겨울로 접어든다는 절기인 12월 소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자연의 생태계가 교란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집에서 가까운 북한산 등반을 자주 하곤 합니다. 어느 날 증과사 쪽으로 내려오는 하산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인가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저도 뭔가에서 다가가 보니 뒤늦게 활짝 핀 진달래를 보고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낙엽이 다 떨어져 버린 앙상한 나뭇가지에 철모르게 피어난 진달래꽃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 진달래꽃은 겨울상과 아주 어색한 하모니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 북쪽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눈, 북풍 한설이 오는데 말입니다. 그때 저 진달래는 어떻게 될까 라는 생각이 들자 아주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삶 역시 이 진달래 꽃의 일생과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도 때가 있고 결혼도 때가 있고 직업을 구하는 것도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철부지는요, 계절을 구분하지 못하여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형편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철부지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은 자연을 고스란히 닮았습니다. 한 인간의 삶도 자연의 사계절과 같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똑같이 지내게 됩니다. 자연의 사계절과 인생의 사계절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자연의 순환을 세밀하게 이해하면요, 우리의 삶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자연의 현상을 보고 그 원리를 알아낼 수 있다면 그것은 산에 올 때 가지고 가는 지도와도 같습니다.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연 철학은 자연의 현상을 우리 인간의 행동 방식에 대입하는 것입니다. 자연의 삶은 마치 우리네 인생 역정과도 똑같습니다. 봄에는 꽃을 피우고 여름에는 풍성하고
울창한 숲을 이룹니다. 가을에는 수확의 열매를 남겨두고 우수수 잎을 떨어뜨린 채 겨울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겨울에는요, 앙상한 뼈와 가죽만으로 언 땅에서 혹독한 시련을 견디며 다음에 태어날 생을 준비합니다. 이처럼 자연의 사계절은요, 인생의 사계절과 똑같습니다. 봄철에 모내기를 하고 여름철에 농가 밭일을 해야 합니다. 가을철에는 추수하고 겨울철에는 내년 농사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얀 서리는요, 가을에 옵니다. 가을이 오면 그동안 재배한 농작물을 거두고 갈무리를 해야 합니다. 이때 파종을 하면 다 얼어 죽게 됩니다. 이처럼 사계절의 철을요, 이해하지 못하면 1년 농사를 망치게 됩니다. 사람의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로 해야 할 시기를 놓치면요, 인생이 엉망이 됩니다. 이처럼 절기와 때에 맞춰 농사를 짓듯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요, 머리에 서리를 맞은 듯 흰머리가 생기게 됩니다. 이때가 되면 가을철에 추수를 하듯 그동안 벌여온 일들을요, 마무리하고 노년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을 크게 벌려 시작하면요, 곤란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체력, 기억력, 열정 모든 것이 젊었을 때보다 턱없이 부족해서 성공하기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자연의 섭리에 따라 살면요, 탈이 날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자연의 이치를 살펴서요, 인간의 행동을 거기에 맞추어 살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이 자연의 순리대로 사는 겁니다. 공자는 절기를 구분하듯 우리의 인간의 삶도요, 10년 단위로 구분했습니다. 공자는요, 20대를 약관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20대 전후의 남자를 말합니다. 비슷한 나이의 여자에게는요, 방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들 모두 20세 전후의 황성한 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때는 피 끊는 질풍노도의 청춘의 시대였고, 마음이 설레었고 청초했으며 순결하다고 했습니다. 이 나이는 확장하는 나이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나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과감히 도전하고 실천하는 나이입니다. 그리고 30세를 공자는 일입이라고 했습니다. 일입이란 말은요, 스스로 뜻을 세우고 설 수 있는 나이라고 했습니다. 확고한 가치관과 정체성을 확립하는 그런 나이입니다. 이 시기는 북걸처럼 열정적이고 도전적이며 인생의 최대 황금 시기로 봅니다. 그리고 나이가 40대가 되면요, 불혹의 나이로 진정한 세상의 이치를 아는 나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밥솥에 밥을 하는 과정을 천천히 살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밥솥에 밥이 막 부글부글 끓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잦아듭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뜸을 들인 후 밥을 먹어야 밥이 맛있습니다. 된장이나 술도 어느 정도 숙성돼야 깊은 맛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어느 정도 인생의 경륜이 있어야 자연의 현상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때쯤 되어야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불혹의 나이가 된다고 공자는 이야기했습니다. 공자는 또 50세를 지천명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이 정한 뜻을 알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40세까지는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길을 걸어왔다면 50세가 되면 하늘이 만든 삶의 이치와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나이라고 했습니다. 50대는 다른 사람의 한마디를 듣고 그 사람의 뜻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좀 더 나아가 침묵의 소리를 듣고 하늘의 뜻을 헤아리는 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자는 60세를 이순이라고 했습니다. 이순은 인생의 경륜이 쌓이고
사력 있고 판단력이 성숙한 나이라 그랬습니다. 즉 폭렬 가지고 남의 말을 받아들이는 그런 나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나이가 되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낀 경험을 바탕으로 세상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생기게 됩니다. 즉 남을 이해할 수 있는 아량과 이해력이 생기는 그런 나이가 됩니다. 그동안 살아온 과거를 조용히 반추할 나이가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자는요 70종심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요 70세가 넘으면 마음 가는 대로 행동을 해도 크게 어긋나는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인생 70세면요 인생의 완성 단계로 봅니다. 우리말에 나이값을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값은요 나이에 걸맞는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나이는 세월이 흐르면 자연히 들게 됩니다. 그리고 흐른 세월만큼이나 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에 따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나이가 들어 생기는 연륜은요 사물의 핵심에 가장 빠르게 도달하는 또 다른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때를 알고 철에 맞추어 산다면 삶이 편안해집니다. 자연의 순환을 세밀하게 이해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세밀하게 이해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인생은요 자연의 흐름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춘, 하지, 입추, 동지 등 24절기에 따라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계절 24절기는요 우주가 탄생할 때 깔아놓은 궤도대로 그대로 순항을 합니다. 1년 4계절 중 어느 계절도 나쁜 계절이 없습니다. 겨울에 있기에 봄볕이 반갑고 여름이 있기에 만물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을이 있어 풍성한 수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있어야 힘을 비축하며 쉴 수가 있고 쉬어야 나중에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살이 역시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 삶에도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지 말고 때에 맞춰 인생을 설계하며 살아간다면요 한층 더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공이 있으면 반드시 좌절도 있습니다. 좌절을 통해서 사람은 더욱 성숙해지고 인격도 깊어지게 됩니다. 좌절해 본 사람만이 남의 좌절과 그 아픔에 대해서 공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성취해 본 사람만이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순리대로 살고 순리 안에서 삶을 갖고 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고전한 수는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